지금까지 독도에 관해서 5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 5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독도 문제의 발생은 1949년 11월 15일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동경에 가 있으면서 메가드 행정부와 군정과 일본 사이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 사람입니다. 이 시볼트라는 사람이 다른 의견을 제기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제기한 바탕이 되는 문서가 1905년 독도 편입 문서입니다. 그것의 내용이 처음으로 공론화됨으로 해서 독도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5번 동안 제가 설명한 것은 그 문서가 근본적으로 죽은 문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일본은 그것이 죽은 문서라고 인식한 적이 있는가? 인식했는지 인식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인식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금반응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는데 6번을 시작하는데, 우선 금반응의 원칙이 무엇인지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반응, 반대되는 말을 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갑이라는 이 일본입니다. 주장이 또는 침묵으로 인하여 갑, 일본에게 이득이 생겼거나 아니면 한국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이후로는 갑, 일본은 그 처음의 주장 또는 침묵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런 법적인 원리입니다. 막연히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해서 금반응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장 또는 침묵을 했는데 그로 인하여 갑이 의득을 얻었거나 아니면 을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로는 갑은 그 주장 또는 침묵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 스토리에 맞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1947년 6월 일본은 일본의 속의 작은 섬들이라는 이런 서류를 연합국에 제출해서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장할 때 어떠한 내용을 써넣었는데 여기 까만 글씨로 써놓은 것은 진실한 말이며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독도 편입 문서의 내용과 반대된단 말입니다. 반대되니까 이 주장을 하면 독도 편입 문서가 설 수가 없고, 독도 편입 문서를 세우면 이 주장이 설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모순의 처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독도 편입 문서 이런 것은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도 편입 문서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을 한 거죠. 그 내용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1번 이렇게 붙여놓고 또 1번 이렇게 붙여놓은데, 같은 번호를 1번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독도 편입 문서에 나온 1번,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1번과 대비하기 위해서 같은 1번 이렇게 붙인 겁니다. 독도 편입 문서에서는 나카이가 그 섬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문맥 속의 그 섬이라는 것은 독도입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해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섬, 이런 뜻입니다. 독도 이주는 했다 그랬는데, 지금 일본의 속의 작은 섬들에서는 거기에 사람이 거주한 적은 없다, 이랬었거든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은 이주를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일본인이 다케시마에서 조업할 때 울릉도를 근거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고 있다. 이 말을 똑똑 편입 문서에서는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똑똑 편입 문서가 만들어질 1905년에는 한일 의정서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카이가 잠깐 실수했는데 한일 의정서가 아니라 1876년 병자 수호 조약이 아직 발효 중에 있었습니다. 그 발효 중이었던 그 조약에 의하면 나카이는 일본 사람은 나카이든지 누구든지 독도에 울릉도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허용된 지역은 원산, 부산, 인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울릉도에 거주했다는 것을 밝히면 일본 국내법에 의해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울릉도 가는 사람 여권도 안 내줬어요. 울릉도 가는 사람 전부 원산, 부산 이런 여권을 가지고 행선지, 울산, 부산, 원산 이런 걸 가지고 울릉도에 갔어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이 불법 사실을 효과적으로 숨기기 위해서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조합할 때 울릉도 근거지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독도 편입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런데 일본의 속의 작은 섬들을 제출할 때는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다 진실한 겁니다. 이 진실한 이 말을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이 점령한 형적이 없다. 이 말은 거짓말인데 지금 일본의 속의 작은 섬들에는 뭘 또 주장을 해놨냐면 일본이 그 섬을 인식한 최초의 증거는 1667년 은주시 정합이다. 이 말 자체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은주시청 합기를 읽어보면 일본은 그 섬을 인식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인식은 했대. 그 내용은 독도는 한국 것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해석되게끔 그렇게 딱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건 앞으로 또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증언 이 말 자체는 맞는데 그 말을 함으로 해서 한국이 점령한 형적이 없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져 버리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작은 섬들 이것이 주장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독도 편입 문서를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사실 요 서류 속에 이것을 첨부했는지 첨부하지 안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요 내용 때문에 첨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눈에 띄지 않게끔 슬쩍 끼워 넣은 거지 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첨부했다 하더라도 첨부 안 한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침묵 이걸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침묵은 뭐냐 하면은 독도 편입 문서에 대해서 일본은 이 단계에서 침묵을 한 거죠. 침묵을 하고 한 가지 거짓말을 끼워 넣었어요. 그 섬에는 한국식 이름이 없다. 그때 이미 독섬이라고 불리고 있었고 일본이 이 독섬이라는 이름을 인식한 건 이보다 훨씬 오래되었어요. 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이 들킨 것은 나중에 양유찬 대사의 다른 거짓말로 인하여 이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거짓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철저히 한국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였고 일본인이 다케시마에서 조업할 때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고 있었다. 이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 말로서 독도와 울릉도를 연결시켜서 울릉도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일본의 속의 작은 섬들이란 서류를 통하여 일본이 노력한 것은 하나의 모험이죠. 그건 뭐냐면은 독도와 울릉도를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잃느냐 그 둘 중에 승부를 걸고자 한 겁니다. 그 결과는 둘 다 잃은 겁니다. 왜 이러냐면 그 뒤에 2차 초안, 3차 초안, 4차 초안, 5차 초안 계속
양코섬이 한국역으로 인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게임은 끝난 거죠. 그런데 뒤늦게 이 문서가 나타났을 때 한국도 효과적으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미국도 그것을 한국을 위해서 그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에 미국과 한국의 사이가 아주 관계가 최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직전에 5달 이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시죠. 1949년 6월 30일 한반도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했고 이것은 한국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 정부와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철수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승만 정부는 계속 북진 통일을 하려고 했고 미국은 새로운 전쟁을 감당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두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철수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사이는 최악으로 돼 있었고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 그 누구도 한국을 위하여 이 독도를 지켜줄 동기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독도를 일본령으로 해두면 미국이 거기에 레이더 기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조차 본 거죠. 한국은 미국의 관심 밖이니까. 그리고 그 뒤에 에치슨 라인이 나온 거죠. 이 독도 편입 문서 이 나타난 뒤에 이 맥이 딱 통하죠. 미국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과 이래 통하는 거. 그럼 이게 나왔을 때 이것이 나왔을 때 이것이 한 번도 이 두 개가 비교되지 않은 것. 그 비교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함과 요거와는 정반대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 일본이 이득을 얻었거나 일본이 이득을 얻은 것은 없습니다. 한국이 손해를 보았을 때 한국의 손해는 큰 손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독도 참사죠. 이 독도 참사는 1948년 6월 8일 날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로 몰려가서 해초와 전복을 채취하고 있었는데 돌연히 미군 비행기들이 나타나서 쏘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수효는 최소 16명, 어떤 사람은 100명이 넘게 죽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때 한국 사람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 얼마나 죽은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이 비참한 사건이 지금은 거의 잊혀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참사가 일어난 이후 6월 17일이면 9일 뒤죠. 한국 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하지 중장은 지난주 공군의 어선 폭격은 최근에 일어난 일 중 최악의 사건이었다. 이 일이 어떤 결말에 이를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지 중장이 일본에 있는 미군들에 대한 비난에 가까운 말입니다.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지 중장에게 한반도를 맡겨놨으면 한반도의 안전에 신경을 써줘야지 혼자서 어떻게 하라고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하지 중장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인명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은 스캐핀 1778호였는데 스캐핀 1778호가 작성된 시점을 보면 일본의 속의 작은 섬들하고 석 달 차이고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이 스캐핀 1778호는
이상한 것이 그 이전에 작성됐던 1033호, 1033호, 이거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1033호에 의하면 그 섬에는 일본의 어선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일본의 접근 금지라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얼른거린다는 이야기인데, 이 1778호를 보면 1033호를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급을, 이 관련되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걸 모른다는 뜻이니까 이 무효입니다. 이 무효. 전번에 1번 독도 1 차시 환혼에서 설명했지만은 이 독도 편입 문서를 작성할 때 태정관 지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법 문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게 독도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아직도 독도가 한국령으로 정식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끝까지 확정이 안 되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이 두 개의 스캐핀에서 한국관 하려고 되어 있었고, 하지 중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었고, 그 뒤에 초안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나올 때까지 계속 이 섬은 한국령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거기에 해초를 채취하러 간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을이 손해를 보았을 때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큰 손해를 본 것이고, 설사 한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일본은 독도 편입 문서에서 대하여 침묵했고, 그 뒤에 한국은 큰 손해를 보았으니까 다시는 독도 편입 문서를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끄집어낸 거죠. 그러면 왜 침묵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침묵하면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이래 가지고 오면 이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독도하고 울릉도를 일본이 집어삼킬 무슨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위하여 이게 대해서 침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했는데, 이익은 생기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손실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럼 금반언의 원칙이 딱 들어맞는 것이고, 게임을 보더라도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를 다 차지하느냐, 둘 다 잃느냐 한번 결정했으면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검토를 해봅시다. 만일에 일본이 여기서 성공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공을 해서 또 일본의 속의 작은 섬들을 제출해서 성공을 해서 그때부터 독도가 일본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지금 한 가지 이유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름이 있는데 없다 했으니까 이 중요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도 결국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설사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것이 독도가 일본령으로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국이 이게 걸고 넘어질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체가 거짓말투성이이며 금반언의 원칙은 지난 5번에 걸쳐서 설명한 이것이 죽은 문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더 중요한 문서로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어떤
논리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때 1949년 11월에 일본은 죽은 원수를 하나 꺼내 가지고 살한 것처럼 해서 지금까지 혼란을 만들었는데 그 죽었다는 사실을 일본이 인정한 적이 있느냐?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1947년 6월 이 서류를 제출한 것은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리고 한 번 죽었다고 인정했으니까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났으니까 다시 그것이 살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죽은 문서다. 그래서 일본은 아무런 주장을 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